영화 잘 보셨죠? 김순기 작가님 자리에 와 계시거든요. 작가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잘 보셨겠죠? 일단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마 좀 질문하실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궁금한 점들을 제가 먼저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두 편 조용상 3하고 연못이라는 작품 두 편을 이제 연속해서 보셨는데 사실 일단 연못이라는 조용상 3은 이제 1, 2 다음에 이제 살린 거잖아요. 근데 연못의 경우는 이제 불어로는 애땅이라고 되는데 이게 약간 중의적인 그런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연못으로 할까 아니면 그냥 우리 글로 그냥 애탕 이렇게 쓸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제목을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연못으로 붙여봤어요. 두 편 작품이라서 일단은 조용상은 보르도에서 그 대학에서 학생 가르치실 때 그때 퍼포먼스했던 것을 기록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이거를 찍겠다라고 계획을 먼저 해놓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퍼포먼스 진행되는 거를 그냥 다시 기록한 건지 작품으로 남겨오겠다고 한 것인지 어떻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영화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찍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70년도 초에는 그런 데에서 할 때는 아니었는데 조형미술 작가로서 그때 70년도 초에 전람회 작품을 만든다 하는 것 자체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저게 사실은 처음에 조각 작품에서 시작한 건데 보이지 않는 조각을 한 달 동안 물속에다 바다에다가 물 속에다가 하고 하루 만에 보이는 조각을 한다. 그런데 그때는 나도 뭐가 뭔지 모르지만 설치에는 말을 썼어요. 70년대 초에. 그런 게 아직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걸 설치해야 되니까 그 조형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작품이 조각 작품이 나 혼자 내가 해서 어디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참가하고 그리고 물도 참가하고 하늘도 참가하고 길거리도 참가하고 그러니까 모두 작품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로 조형 상황이라고 했는데 조형 상황 작품이 70년 초 서울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제3이 된 거죠 이번에. 근데 그거를 보르도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생각하기를 작품이 다들 없어지는 작품을 했거든요. 근데 다 작품이 없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다, 어떻게 이거를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대신 기록이라는 그때 그 기록이라는 의미의 기록 영화는 지가 싫어했어요. 처음에 있고 끝까지 하나 둘 셋 시작하고 발전하고 끝나는 그런 고전적인 구조가 아닌 어떤 뭐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누구한테 찍으라고 할 적에도 자기가 알아서 찍고 그리고 그 사람이 카메라를 다른 사람한테 친구한테 줘가지고 막 찍고 해도 괜찮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찍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죠. 그러니까는 영화 구조를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의대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조형 미술의 상황을 남겨주는 하나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16mm로 네, 그때 보르도시에서 16mm 카메라 가진 분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럼 편집은 그래도 편집이 있거든요. 네, 편집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그 찍은 친구들이 그거를 나를 주고 우리 같이 하자 그랬는데 그때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뭐 상황이 그래가지고 편집을 안 하고 그럼 네가 알아서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저기 해라 그래서 책꽂이에다 영화 찍은 거를 쭉 놨는데 뭐 벌레도 지나가고 뭐 몇 년씩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보여달라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 있는 것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걸 꺼내가지고 내가 쭉 봤더니 스커치 테이프 붙은 것도 많고 벌레들도 뭐
그 필름에 다 붙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조금 잘라가지고 비디오로 바꿨어요. 바꾼 다음에 그 비디오를 가지고 할 적에 너무나 이게 지루하게 설명이 많은 장면을 조금씩 내가 잘랐죠. 근데 그 거의 그냥 받은 영화를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는 것을 제일 존중 많이 했죠. 그리고 시간상으로 봐서 그때 내가 보이지 않는 조각은 물속 조각은 한 달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내 아시스턴으로 같이 일을 해줘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작품 놓고 뭐 세멘트로 만든 작품 놓고 그러는 거 한 달 걸리고 보여주는 조각은 하루인데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거만 그냥 내가 생각해서 붙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뭔가 영화적으로 뭔가 구성을 하려는 욕심이 없이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영화적으로 느껴져요. 그 영화적인 게 어떤 거라고 딱 설명하기 참 쉬운 건 아닌데 네. 그 연못의 경우는 저게 그 프랑스에 있는 집 앞에 오시는 건가요? 연못 경우는 아주 이거는 연못은 아마 80년대 말인가 90년대 90년대 첫 거야. 우리 집에요. 내가 파리 부근에 작업실이 있는데 연못을 하나 있거든요. 연못이 있거든요. 근데 친구들하고 한여름에 제자들 같이 이제 점심을 먹는데 내 눈앞에 개구리 하나가 바위에 앉아가지고 안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빨리 2층에 가서 내 작업실에 가서 카메라 가지고 와라. 마침 카메라에 필름이 비디오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도 안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요놈을 그러니까 아주 그 찬스가 잘 됐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방법의 영화를 찍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의사, 내 주어, 그러니까 주체성을 표현하고 싶지도 않고, 뭐 내가 이때는 거는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내가 할 줄 몰라요. 소설책 읽기도 힘들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줄거리 하는 것도 못하고, 그리고 워낙 그림을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거를 보고 요거를 그리자, 요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하는 데는 그거를 떠난 지가 몇십 년 됐어요. 근데 이제 뭐를 만드는 작업보다는 이거를 담는 작업이 이거다 하고 발견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거를 이렇게 담는 작업이 나는 우연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한다면 우연이라는 그런 요건인데 그런 거를 아주 많이 재밌어해요. 작품에서 제일 많이 나온 중에 하나고. 근데 그 개구리가 나를 찍게 한 거죠. 개구리를 쫓아간 거야. 근데 사실은 개구리가 우리는 스님들이 참선할 적에 눈을 지그시 감고 하는데 개구리 요놈은 눈을 뜨고 근데 우리 영화는 비디오 그렇죠. 본다는 얘기거든. 본다. 비디오. 본다. 그러니까 그놈은 눈하고 나하고 항상 마주치도록 개를 쫓아다니는 건데 그 연못이 조그만해요. 근데 그 안에 진흙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카메라 들고 들어가가지고 벌벌 떨고 서 있느라고 막 그냥 카메라 계속 흔들리잖아. 보시기가 참 불편하고 지루하셨을 텐데 참아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작품이라는 게 예술 작품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빨리빨리 들어가고 소비도 나는 잘 되고 다다익선이거든. 많이 보여주고 많이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저는 좀 지루하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작가로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 찍고 너무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있는 거를 쫓아다니는 그런 방법 중에서도 이 영화가 나한테 기분이 좋았던 거고 또 하나는 제가 그 프랑스에 사는 지가 오래됐는데 40년이 넘었어요. 근데 프랑스 말하고 한국말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점도 있지만은 언어에서 나타나는 그 음성 언어로서 의미 언어로서의 언어 장난을 지금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애동 그 연못이다 하는데 ETANG로 쓰는데 발음을 하면은 그 발음이 순간이라고 그럴까 그 애동 ETANT 불어로는 이제 애동이라고 하는데 그 유명하신 하이데거 할아버지가 그 애동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이론하신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두 개가 같이 만나는
작품인데 연못에서 개구리 놈이 뛰어가는 거하고 그 하이데거 할아버지가 그 철학분이 애떡이라고 한 말에는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거다, this is 하는 그 is라는 거는 원래 그 단어인데 사실은 존재한다는 의미보다는 거기를 더 넘어서 존재한다는 거는 움직이는 거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사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동사적인 순간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하고 그 개구리 하고 개구리가 나한테 끌고 다니는 그 순간하고가 여러 가지가 재미있어서 제목을 애떡이라고 붙였죠. 일본의 그 유명한 하이쿠 중에 오래된 연못 개구리 풍덩 이런 시가 있는데 이 영화가 딱 그런 느낌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약간 무념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또 반면에 되게 묘하게 긴장감이 저는 있어요. 개구리가 이렇게 팔이 이렇게 오면은 파리는 안 먹어요. 나는 이렇게 우리가 머리가 가져먹으면 가져먹으면 잠자리만 먹어. 잠자리만 모기도 지나가는데 안 먹더라고. 파리를 안 먹고 잠자리 근데 먹고. 그걸 갑자기 순간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이고 신났어. 거기 잠자리 그래서 약간 그 하여튼 긴장감이 저는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개구리라는 놈을 이제 크게 보니까 스크린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압박감이 있지. 근데 극장에서 틀린 경우는 그 선생님 작품 이런 어떤 극장에서 틀린 경우는 어떤 거예요? 처음은 아닐까? 극장에서 보여주는 거는 아마 처음일 거야. 그 영화 페스티벌 안에 들어가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조용 작가로서 설치 작품 할 적에 보여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네. 다르죠. 극장에서 볼 때 이렇게 설치하고 다르죠. 아주 다르죠. 다르죠. 아주 영광입니다. 영화 저기에서. 저는 이게 조용 상황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편집을 거의 이렇게 안 하시다시피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약간 낡은 부분이나 이런 거 잘라내시고 조금씩 손을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게 그 사진 장면이 사사사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 의도된 거 의도된 것도 의도라고 다 우연이지만 의도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물론 사진 찍을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찍어서 많이 줬어요. 슬라이드도 많이 주고 영화 카트도 주고 그랬는데 가끔 가다가 뭐 구멍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정적인 거를 가끔 가다 이렇게 넣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슬라이드. 근데 아까 이제 애당이라는 그 존재 상태라고 해야 되나? 저희 말로 이렇게 딱 나타내기가 적합한 단어가 저도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 문학하시는 불문학하시는 유명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애떡이라고 그러면 한국말은 뭐라고 번역해요? 존재자라고 번역. 존재자? 저희 책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존재자라고 나오더라고요. 존재자는 그냥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지. 예, 그게 이제 나사인 그러니까 현존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이제 대립되는 개념이 하이데거의 현존. 정명동 씨 철학하시는 분하고 그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나보고 하는 얘기가 어쨌든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라고 막 그렇게 나한테 아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읽고 내가 신문을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 땅이 그거 뭐 그렇게 쓰시는 것도 좋지만 또 애 땅이라고 읽는 것도 그렇지. 예, 맞아요. 그런 작품하고 비슷해. 좀 떵이라는 게 불나서 말로 시간이거든요. 시간이니까. 그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우리 작품을 떠나서도 또 세계적인 석학분들하고 토론을 하시는 적도 있고 그런데 시간에 관한 어떤 사유 이런 게 작품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애당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면을 이렇게 아주 그냥 작품 전체가 다 느끼게 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 저희가 프로그램이 이게 다른 작품도 이렇게 있지만 묶어서 이제 시간의 결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뭐 물결 할때 마찬가지고 뭐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시간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설치나 다른 작품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그 영상 작품을 통해서 할 때에는 그러니까 어떤 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작품을 하시는지 글쎄 나는 비디오를 일찍 시작했어요. 근데 비디오를 사실은 어렸을 적에 내가 당시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외삼촌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영화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만했을 적에 해방한 다음에 4살 그때 됐을 적에 우리 삼촌이 영화를 막 보여주는 걸 뒤에서 쳐다보고 앞에 가서 쳐다보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거기쯤 많이 남았기는 남았겠죠. 근데 70년 중반서부터 비디오에 어떻게 들어간 이유가 움직이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비디오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빛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빛을 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리고 물질이 없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아주 완전히 정말로 미쳐졌어요 머릿속으로. 그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더니 방송국에서 나오는 텔레비 보는 게 그게 아니냐. 그래서 그게 그런데 텔레비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비디오를 시작했는데 영화를 그때는 자료가 없으니까 내가 8mm 영화 기계는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하고 슬라이드를 해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화는 음하고 양을 가지고 표현하는 재료거든. 필름 안에 캡슐 쪄가지고 이제 음량으로 갈라져가지고. 근데 비디오는 그때만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완전히 빛을 가지고 빛을 받아서 그 속도로 웨이브를 엘렉트로닉한 웨이브를 그려가지고 그걸로 작품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갔는데 다시 말하면은 영화는 빛을 가지고 무엇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재미있는 스토리도 만들고 이제 우리 삶을 꿈 같은 것을 삶을 표현을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내가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 시작해서 계속해서 끝난다 하는 이게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고 그 스트럭처가 구조가 좀 클래식한 구조가 있는데 저는 그때 그거를 해체하는 쪽이었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그거를 해체를 해가지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동시에 그 빛이라는 것은 물론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오는 속도는 있지만 이제 깜빡할 사이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예, 저희 대답이 된 것 같아요. 저도 또 질문할 것들이 있지만은 일단 그 영화 보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한번 네. 질문 궁금한 점은 네. 오늘 보여주신 두 분이 그 학교 기자회견 동안 30년이 있는데 오늘 이 두 분 계속 연기해서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두 작품이 있는 그 간격이 한 30년 되는데 그래서 다시 보면서 그 간격, 시간적 간격에 대해서 작품을 친구가 선택을 했거든. 몇 작품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선택을 잘한 것 같아. 오늘 봤더니 관계가 없으면서도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성 얘기를 했는데 그런 면으로 봐가지고 사실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내가 어렸을 적에부터 하던 그 머릿속으로 잡고 싶은 그것이 그대로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이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아까 저 시츄에이션 플라스틱 조정 상황 3번도 해가 뜰 적에서부터 질 때까지 우리 지구에 하루라는 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조각을 그때 설치 작품을 조각 설치를 했는데 그게 바로 아주 제일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아이디어 컨셉이었어요. 그리고 작품을 내가 캔버스에서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내가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아주 나는 7살 때서부터 그림을 유화 그림도 그때서부터 하고 부끄러시니 그때서부터 계속 했는데 그게 싫었어요. 내가 뭐를 표현한다는 게 그렇게 지루하고 지겹고 할 말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떠나서 이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하루 종일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리고 저거를 컨셉은 다 정해놓고 하려고 생각해봤더니 전람회를 물론 땅에서 화랑에서 하지 않고 나는 그때는 화랑도 반대, 미술관도 반대, 박물관도 반대, 와드리도 반대하고 길거리에서 전람회 한다, 하늘에서 한다 뭐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공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물하고 바람하고 사람들하고 그리고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수영에서 그 물속에 있는 그 조각품 거기다가 이거 매달아놔야 되거든. 그리고 배를 타고 가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자연스러운 모든 현상, 지구의 현상이 다 함께 참가하는 우연은 아니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그렇고 그런 모든 상황에 참가해가지고 내 작품을 만들어준다 하는데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애동 작품은 그게 조금 그 언어적인 의미적인 컨셉이 들어가서 장난을 좀 했는데 그건 사실은 내가 간단하게 뭐 글도 조금 쓰고 그래요. 그때 장난 많이 하는 게 여기 표현도 되고 다른 작품들이 영화 작품들, 비디오 작품들이 있는데 거기는 언어 장난을 더 많이 하는 게 많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그게 새로운 작품이었지만 그거만 자체는 그 대신 빛하고 시간을 가지고 그 찰나라는 거, 순간, 시간성 그리고 그 동사적인 삶이라든가 그 우연한 삶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거잖아. 그런 면으로 봐가지고 그 첫 번째 작품하고 작가의 그 의도가 계속하고 있다고 난 생각했어요. 물론 방법적으로는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다르고 첫 번째 조형 상황은 굉장히 큰 인간들을 동원하고 아시스턴을 동원하고 무지무지한 돈으로 설치한 거고 두 번째는 정말로 그 배터리가 차 있었어요 카메라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이가 끝날 적에 내가 끝난 게 아니고 사실은 배터리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영화가 끝난 거고 근데 그 아주 굉장한 대단한 간단한 방법으로 돈도 거의 안 들고 시간도 거의 안 들고 하는 거 요거를 잡았는데 여러 가지가 다른 조건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뭐 별로 대답이 됐어요. 또 질문이 있으시면 근데 그 아까 이제 우연성 선생님들 네. 문학하시는 다른 분이 질문 안 하시면 네. 아니 문학하시는 분들인데 불문학 해주시는 네, 선생님 작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뷰티풀하고 항상 진심으로 들어놨습니다. 저는 저 앞에 두 작품이 30년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마치 이어놓은 듯한 느낌이 받았는데 첫 작품에 제가 인상적으로 보면은 그 갈대와 그다음에 그 풍선의 그 이제 첨단한 풍선들 그리고 이제 구름 사이의 그 기묘한 것들 아주 이 손에 아름다운 대조였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느낀 거는 그 이런 예술적인 작업, 그 예술적인 어떤 그 그림을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시는 그 중간중간에 실제 작업한 사람들, 작업하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작업 현장이라고 하는 네, 그렇죠. 시제 문제와 예술 세계를 갖다 이렇게 대조시키는 게 저는 잘 의미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좀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
저기 뭐죠 풍선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게 제 느낌으로는 땅을 보기 전에 이미 제 느낌으로 그게 마치 허공이라는 연못에서 저기 이 하늘이라는 수면으로 올라가는 책을 갖다 느낌이 들었는데 땅에서 개구리가 나와서 아니 연못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뭐랄까 그 또 하나 흥미롭게 생각을 했던 거는 이 개구리는 말 그대로 날 그대로 개구리를 그냥 이렇게 찌질찌 촬영하신 거잖아요. 거기에는 이뭐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선생님이 어떤 예술적인 의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자연 그대로의 개구리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 자연 그대로의 개구리의 움직임이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뭐 굉장히 활기차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목적만 계속 한가닥거리고 있는 거 제가 보았는데 만약 두 작품을 연속으로 본다면 예술적 작업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결국 우리의 아주 저기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살린 것이다. 혹시 선생님께서 그런 생각하셨는지 그거는 예. 아주 우선 감사합니다. 정명교 교수님이라고 불문학과 유명하신 분이고 최근에 나를 만지지 말라는 정링농 씨 책이 정링농 씨 폴란드 철학가 그분 책을 번역해 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도 불문학 교수님이시고 아주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아주 분석을 잘 하셔서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 들었더니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재미있는 거는 지금 느꼈는데 오늘 처음으로 내가 국민학교 한 5학년인가 6학년 때 그림을 잘 그렸대요. 근데 그 그림을 선생님이 대전에 그 상무소 국민학교 벽에다 항상 그려놓으신 그림이 하나가 있었는데 눈이 왔는데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 눈 발자국을 내가 걸어가는데 하늘에 구름을 쳐다보고 하는 그림인데 항상 구름을 잡으러 간다 그래서 나를 잊어버렸어요. 애를. 그래서 저 신문에 내가지고 애 잊어버렸다고 또 찾아오면은 어디 갔다 왔냐고 구름 찾으러 간다 그러고 항상 그랬어요. 근데 지금 봤더니 왜 그러는 뭐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나를 깨우쳐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작업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게 좀 자의식이 어떤 방안에서 작품을 많이 하고 또 표현하는 작가들이 많았잖아요. 반대로 그것도 이제 놓으시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떤 그 작업하는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지점일까요? 근데 나는 그건 단점인데 서양에서는 아주 작업이라는 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고생을 하고 anxious 하는 그런데 나는 아주 편해요. 어렸을 적에 그렇게 힘들었어요. 어렸을 적에 구름 잡으러 가고 싶어갖고 날렸고 그 다음에는 딸딸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국민학교 다닐 적에. 근데 딸딸이는 뭐냐면은 손오공 비슷한데 조그만 애가 여기다 배꼽을 탁 만지면은 탁 날라가지고 하늘로 날아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구경 다 하고 오는데 딸딸이가 되고 싶어가지고 내가 기계를 만들어서 구름에 갈 수 있는 기계를 인공위성이지 지금 말하면은 그거를 평생 동안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니 지금 아무개는 무슨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다 하늘 가는데 너 뭐 하고 있느냐고 항상. 그러니까 조각을 해서 그 조각을 같이 안고 하늘로 가서 달나라 구경하고 구름 구경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걸 못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어. 하고 싶은데 굉장히 힘들었던 사춘기 때까지 그렇게 힘들었고 대학교 다닐 적에 힘들었어. 하고 싶은 게 안 돼갖고 근데 어느 날 그 설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람하고 서울대학교 2학년 1학년 때인데 밤새도록 숨어서 작품을 했는데 도저히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 자르기도 하고 불질리기도 하고 뭐 그래서 다 없애버리기도 했는데 하루는 학교가 불날 뻔했어요. 한 번은. 근데 하루는
물통을 사다가 물감을 다 넣고 광목을 사다가 잘라서 물감을 해가지고 이걸로 말렸어 바깥에다. 근데 선앙당 제사 지내는 것처럼 잔뜩 걸려 있었는데 학교에서 잤어요. 자고 새벽에 일어났더니 그걸 걸을 장소가 없어서 마당까지 나와서 영건동 마당까지 걸었는데 바람이 해결을 해주고 있어. 바람이 팔랑팔랑하니까 내 색깔들하고 헝겊들이 팔랑거리는데 내 다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좋아서 막 학교를 뛰면서 나 자꾸 나왔다 자꾸 나왔다. 바람하고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하고 새 소리하고 그리고 하늘하고 땅하고 나도 참가했고 작품이 된 거야 처음으로.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고 무슨 작업을 하든 특별히 대작을 한다는 생각은 없어요. 뭐 그런 걸 믿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 하루하루 작업을 하면서 나를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누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옛날에. 작품 선생님은 작품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찾아가는 자아를 찾아가는 어디에 있는 요를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안 변한 것 같고 그냥 편해. 나 신나. 작가라는 자체가 신나. 그리고 뭐 누가 하려는 거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한 것도 아니고 뭐가 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작업을 하고 싶어서 사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하다 비디오도 하고 돈 한 푼 없었잖아. 연필하고 종이만 있으면 뭐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글씨도 쓸 수 있잖아. 그리고 내가 혼자서 길을 찾아가는 거니까 좀 그런 것 같아. 선생님 말씀드린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프랑스 또 이렇게 또 유명하신 교수님도 와 계셨는데 그 질드레스가 이미지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우리말로 하면 조금 누가? 말이 이상한데 질드레스. 우리말로 할 때 제가 보기엔 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부가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애써서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짓말처럼 덤처럼 딱 우연히 딱 얻어지는 것 같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가장 힘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가장 영화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의도해서 뭐 재현해서 그렇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또 아무나도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되게 이게 직관을 이렇게 열어놓고 공간을 잡지 않으면 또 안 잡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누구나 또 그렇다면 다 그냥 기다렸던 순간의 것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 또 김승희 작가님의 어떤 그 목이 아닌가 혹시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뭐 영화 작업이든 다른 설치든 뭔가를 이제 행동으로 딱 움직이실 때 그 나름대로의 뭐 방법론이랄까 그런 게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게 어떤 요즘에 그것도 변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알아들었는데 우선 이 친구가 여기 계신 선생님 프랑스에서 영화 1호 공부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잘 자기가 그리고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작가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 작품에서 쭉 이렇게 보면은 뭐 장르가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학적인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그 틀을 그게 공통성이 없어요. 뭐라 그럴까? 코먼 플레이스가 뭐예요? 특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는 사진으로 나오고 사진 작품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뭐 비디오로 나오고 어떤 때는 드로잉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글로 나오고 어떤 때는 뭐 그림으로 나올 때도 있고 설치 조각 다르고 컨셉적인 것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그것이 방법 중에 하나죠. 도구 중에 하나죠. 도구 중에 하나인데 하다가 보면 길을 계속 가다가 보면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나 하는 그 과정에서 보이는 방법론이라고 할까 그런 게 생기더라고. 재료는 달라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항상 어떻게 하느냐가 항상 중요하거든.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작품을 다 해놓고 나가 깜짝 놀란다고 막 이렇게 됐네 하는데 처음에는 뭐가 하고 싶어서 작품 하나 끝나면은 작품이 나한테 다른 작품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다른 작품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로 나는 거기서 떨어져 나가고 작품 안에서 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준다고 그러다가 하다가 걔가 작품이 나한테 너 끝났으니까 저쪽으로 가라 이제 손 놔라 그러면 이제 손 놓게 대부분은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어쩐 틀이 있더라고. 틀이 만들어지더라고. 내가 비디오가 뭐냐 누구한테 질문을 받았었어. 이영철 씨한테 재작 몇 년 전에. 그래서 한 얘기가 빈 그릇인데 빛으로 짠 별을 짠 빈 그릇인데 바구니인데 거기다가 빛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근데 뭐를 담아도 사과도 담아도 되고 이야기를 담아도 되고 뭐든지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며 그 안에 들은 거다 하는데 그렇듯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가 중요한 거지 뭐를 담는 거라든가 어디를 갈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이제 거기서 가는 방법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 적에 이렇게 딱 하는 거에 있듯이 요게 생겨요. 트레이닝이 생기는데 열심히 많이 할수록 그게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정말 작품만 하고 그거밖에 없어. 삶이라는 게 가리키는 거는 월급을 벌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건데 근데 작가가 작업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 단단한 너무나 하고 싶은 것이 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네고라지 하는 게 뭐지? 좌절? 좌절하는 거? 좌절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을 당할 때가 많죠. 무지무지하게.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가다 보면은 앞에 불이 났든 뭐 하늘이 무너지든 무섭지 않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있어야지 계속 할 수가 있죠. 근데 쉽지가 않지. 더군다나 여자로서 쉽지가 않지. 우리 시대는 지금은 젊은 애들이 그래도 조금은 더 이해를 사회에서 해주니까. 그럼 여자로서 어려운 점이 예전에는 그럼 좀 더 많았나? 덜 많았어요?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요. 저 영상 3번을 프랑스에서 73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71년에 불란서를 도착했거든. 그래서 74년에 발표를 했는데 73년에 우연히 누가 학교에서 가르치라고 해서 교수 시험 봐가지고 동시에 됐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는 한국인들이 그때 많지도 않았지만은 나같이 빨리 보통 말로 얘기하면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투를 많이 했는데 아무개 작가가 지금 유명하신 한국 작가분이신데 조각을 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거기 잠깐 들리셨다가 아트 프레스라고 아주 중요한 예술 잡지 중에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기사가 나왔거든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점심을 먹자고 해서 점심을 먹었는데 한두 잔을 하시더니 나보고 머리가 길었잖아. 머리끄댕이를 잡으면서 여자가 이겼다고 하면 안 된다고 4명이 앉아가지고 나한테 야단을 치시는 거야. 시집이나 가지 않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렇지 않아도 집에서도 쫓겨나는 판으로 시집 안 간다고 왔는데 그때 그게 예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게 많았죠. 그리고 프랑스가 좀 한국하고는 그때는 더 열려 있었는데도 금방 학교 들어가서 교직 생활을 하다가 학교에서 방향이라든가 과목 선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토론회를 하잖아. 그때도 정말 토론이 아니고 싸움을 하면서 평생을 가르쳤어야지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 남았잖아. 학교 틀도 바꾸고 이것도 하고 하는 일을 하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는데 힘들었죠. 근데 뭐 사는 게 그런 거죠. 사는 게 그런 거고 그리고 미술을 하려고 하면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한 20년 전서부터 큐레이터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미술관이면 관장, 아니면 화랑은 화랑 주인하고 크리틱이면 글 쓰는 사람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생겼는데 걔네들이 뭐냐 하면은 이런 친구들인데 공부를 해가지고 작가와 작품을 발표하는 그 사이에 중간으로 추천을 해준다든가 조직을 한다든가 도와준다든가 재정을 찾아준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 근데 걔네들이 이제 우리 작가들보다 더 중요하게 됐어요. 이제 세상이. 근데 작가가 작품 전람회를 하기 위해서 큐레이터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 마음이 탁 맞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거기 이제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고 나가야 돼. 그 자체가 작품 세계 중에 한 파트니까 그런 데서도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고 여자니까 좀 힘들었던 경우도 많지. 물론 많죠.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한국인인데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을 참 좋아하고 잘 대우를 해주는데 그쪽에는 아무래도 그렇지가 않지. 국수적인 데가 많지. 뭐 그런 면도 많이 힘들지만은 그게 삶이 됐어. 뭐 지금은 그냥 지나가게 내버리고 두고 젊은 적에는 뭐 여러 가지로 저기 대답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어. 요즘은 그런 글 쓰시고 계신 분들은 혹시 지금도 여러 가지 해요. 최근에 와서는 내가 눈이 많이 좋아지지 않아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보고 비디오로 그림 그리는 것이 굉장히 피곤해졌어요. 편집 시간도 그렇고. 그런데 듣는 데는 듣는 음성 작업이 편해졌어. 그래서 그쪽으로 좀 하고 쓰는 것도 좀 쓰고. 근데 사실은 작품 아주 큰 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발표할 기회라든가 자금이라든가 부족하니까 발표를 못하고 멀티미디어 인스탈레이션 그 영화나 비디오가 역사가 지금 100년이 좀 영화는 100년이 좀 넘고 비디오는 몇십 년 됐는데 비디오의 역사를 내가 다 사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다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큰 집을 짓고 싶어. 그래서 근데 무지무지한 큰 작업이기 때문에 거기 사운드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영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몇 년 전서부터.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영화 비디오가 다르죠?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와 이거는 복잡한 질문, 큰 질문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비디오는 빛을 가지고 쓰는 글과 그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서화라는 거랑 마찬가지로 빛을 가지고 한다. 그리고 영화는 빛과 음량, 그러니까 그늘하고 빛하고를 동시에 사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운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스토리가 있잖아. 스토리. 영화는 이야기를 해주고, 영화는 표현을 해주잖아. 일상 그 삶의 풍경을 꿈처럼 표현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마치 내가 주연인 것처럼 누가 아름다운 여자가 연애를 하고 있으면 아름다운 남자가 그러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듯이 우리 삶을 표현해주는 한 꿈 같은 이제 그런 있지만은 비디오는 빛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고 스토리고 끝 처음하고 끝이 없고 그리고 랜덤 시스템도 계속 반복하는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고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배경이 다르잖아요. 영화를 처음에 만들어줄 때 배경이고 비디오가 나왔을 적에 사회적인 배경이 다르고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달라지고 그리고 비디오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 버추얼 물리적이지 않은 비물리적인 그걸 다루는 시스템하고 금방 발전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사고하는 방식부터 다르고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니까 그리고 영화의 역사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역사가 반복이 되고 변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여러 가지 그 틀이 다르고 뭐 그러니까 근데 사실 또 이게 저희 자연여자의 작품도 실험 영화라고 부른다면 또 영화에서의 아방가르드 실험 영화도 있었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작품들도 있지만 또 이런 재현을 가지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작품들도 또 사실 많아요. 지금은 다 디지털적으로 그렇죠. 저렇게 보면 이제는 뭐 영화 필름으로 촬영되는 영화는 사실 거의 없고 2000년부터는 확 달라졌어요. 현상소도 저희 나라에는 이제 현상소부터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그게 뭐 비디오 같은 거와 영화도 이렇게 상업적인 이런 극영화들을 빼면 사실 구분짓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근데 선생님 작품은 저는 아까 이제 뭐 빛과 이렇게 음향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있었던 지나갔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이미지 넘어 있는 순간의 어떤 그 기운, 에너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서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영화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선생님 다른 비디오 설치됐던 작품들도 저는 되게 영화에 가깝게 느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비디오라는 어떤 틀에서 묶어서 보기보다는 저는 더 좀 시네마토그래피한 제가 영화를 너무나 좋아해요. 너무나 좋아해요. 그냥 무슨 영화든 간에 그때 정말로 내가 할 줄 모르는 거지. 그 사실 극장에서 앞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극장에서도 동시에 같이 틀게 되면 또 다른 느낌들을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지금 어쨌든 관객분들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제일 큰 작업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네. 그 작업과 아울러서 지금 현재의 삶의 좀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그 뭔가 혹시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뭔가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부분 잠깐 일부만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네,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새로운 최근 젊은 애들 디지털하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좀 내가 포기한 게 한 10년이 지났어요. 카메라 세대도 달라지고 계속 뛰어가면서 계속 쫓아오다가 한 10년 전에 내가 탁 놔버렸거든. 걔네들이 날적에서부터 정말로 그 디지털 가지고 나는데 걔네들이 하는 그 속도하고 내가 하는 속도하고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래서 그거를 다 그냥 짜고 털어놓고 쉬운 것만 계속 했는데 그 새로운 방법의 뉴 테크놀로지적인 새로운 방법의 그것을 내가 지금 필요하고 있어요. 내 지금 하고 있는 작품 안에 파트 중에 그게 들어가야 되거든. 이제 그게 힘든 거지. 근데 뭐 어떻게 천천히 가면 되겠지. 더 물어보면 신뢰가 될 것 같은데 뉴 테크놀로지가 어떤 건지 사실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네, 그 어떤 살짝 조금 말씀해 주시면 살짝만 비밀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 프로그래밍 디지털 프로그래밍 만드는 거 뭐 그거지. 사실은 지금 프로그래밍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 뭐 3D 하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방법은 내가 못하더라도 자금만 있으면 애들 데려다 놓고 시키면 되는 거고 그 대신 프로그래밍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게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잘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근데 내가 감히 어떻게 같이 하자는 얘기 못하지. 그런 거기가 있어야 되니까 재산이 있어야 되니까 얘들아. 그게 저기 하고 어떤 틀을 필요로 하신 거. 그렇지. 근데 틀을 깨기 위한 틀이지 사실은.
내가 지금 큰 작품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몇 년 됐어. 여기서도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안 되더라고. 조건을 만들어줬어요.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근데 왜냐하면은 뭐를 내가 만들지만은 피라미드를 만들지만은 그게 뉴 테크놀로지를 해체하면서 이게 고장이 났는데 되는 거 있지. 됐는데 뉴 테크놀로지의 모든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만들되 그것이 정말로 에러가 난, 고장이 난, 잘못이 된 프로그램 나는 것도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하지. 그러니까 쉽지 않지. 그런 거 하려고. 네. 우리 저 친구 아까 네. 작품 아주 조각을 빗으로 열심히 아주 했잖아요. 열심히 했어. 네, 그 좋은 소식들 오기를 바라고요. 네. 영화 오늘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말씀 해주신 또 김승희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